과학기술 발전을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바치고 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10월 27일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 전당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뜻깊은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조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 과학기술 전당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4차례나 현지 지도하신 뜻깊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쑥소물 과학의 솜으로 개발할 때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셨고 찬바람 부는 건설 현장에까지 나오시어 과학기술 전당을 세계적인 건축물로 일도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10월 27일 완공된 과학기술 전당을 3번째로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부총장으로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동행했던 하정복 동지가 현재 여기 과학기술 전당 청장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둔 우리 과학기술 전당을 찾으신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거듭 내시면서 과학기술 전당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과 정책이 훌륭히 구현되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 과학기술 전당을 건설하였다고 여기에는 과학기술을 기관처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을 전진시켜 미래로 가려면 누구나 과학기술을 알아야 하며 과학기술을 알자면 과학기술 전당에 와야 한다고 과학기술 전당은 광명한 미래로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와 같다는 뜻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과학으로 존진하고 과학으로 비약하는 시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찬란한 내일을 앞당겨 오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웅지가 비껴있는 뜻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 안내 강의를 해드렸던 실장 김충심 동지는 과학기술 전당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자료윤람 봉사를 받기 위해서 오는 과학자, 기술자,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과학기술 전당의 기능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과학기술 전당은 기능적 측면에서 크게 종합적인 전자도서관 부문과 과학기술 전시관 부문으로 갈라서 보았는데 그 차지하는 몫이 같은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전자도서관이라고 하시면서 70 내지 10%는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20% 정도가 과학기술 전시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인민대학습당과 같이 온 나라 인민들이 누구나 찾아와 과학기술을 배우는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라고 서로 차이나는 것이 있다면 인민대학습당은 도서윤람봉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과학기술 전당은 전자윤람봉사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나하나 일깨워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의 주인은 인민이라고 과학기술 전당에 누구든 어느 때나 와서 전자윤람 봉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과학기술 전당이 상징적인 건물이 아니라 인민들이 늘 이용하는 실용적인 건물로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이 준공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1월 1일 몸소 과학기술 전당 준공식에 나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햇빛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과학기술 전당의 준공은 우리 당이 과학전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귀중한 제보인 과학기술 전당 운영을 잘해서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과학기술 강국화, 인재 강국화 실현이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과학기술 전당 운영과 관련한 전망 계획을 작성하고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처장 김용명 동지는 지난 7년간 과학기술 전당이
나라의 과학기술 보급 고점으로서의 뚜렷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그 과학기술 전당과 같은 대규모 정보봉사기지를 운영해보기는 초민 조건에서 운영 계획을 시범적으로 잘 세워가지고 그대로 운영해보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보장해주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비롯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전당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갈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현지 말씀 높이 받들고 우리는 과학기술 전당의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보급 중심기지 대규모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적이며 혁신적인 운영 방법들을 연구에 도입하는 데 기본을 두고 효과적인 운영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국가적인 자료 수집제가 더욱 완비되고 부문별, 지역별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을 망라하는 전자자료 수학 체계가 구축돼서 선진 과학기술 자료들이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 전당에 더 많은 독자들이 찾아와 이 전자열람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당 종합정보봉사체계를 계속 갱신하고 편리하면서도 이 합리적인 봉사 방식들을 연구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희 동지가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평양 시안의 경공업 공장들을 현지 여회했습니다. 랑랑 용해군이 수지 일용품 공장을 찾은 최룡희 동지는 희화적 교양실, 연역 소개실과 생산 현장들, 문화후생 시설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공장에 깃들어 있는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높은 생산 성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3중 3대용령 붉은기, 3중 26호 모범길의 용의상을 쟁취한 단위답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류온 신발공장에서 당정책의 요구대로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더욱 다그치며 기술자 기능공 대우를 부단히 확대해서 제품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밀가루 가공공장의 생산 실태를 알아보면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서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밀가루 가공품의 질 제고와 위생 안전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며 그 가지수를 노리는 데 힘을 넣어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적 성과로 입증할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공장들에서 최룡희 동지는 당과 국가의 정책 집행에 의한 투쟁에서 령독적 단위들이 앞장에서 내달리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이는 것과 함께 준법 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서 대중이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자각적으로 준수해 나가도록 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뜻밖의 사고로 두 눈을 실명당했던 한 인민군 병사가 시력을 완전히 되찾고 족보의 처소에 다시 섰습니다. 110여일간 이 감동 깊은 이야기가 생겨난 것이 바로 황해북도 종합병원입니다. 병사의 퇴원 소식을 리덕성 특파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 황해북도 종합병원 의료 일꾼들과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안과 책임의사 김명월 선생님의 그 친혈육의 정과 뜨거운 정성에 의해서 실명당했던 한 인민군 군인이 19살의 애어린 병사와 의료 일꾼들, 이들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오고 갔는가? 암흑 속을 헤매이던 병사가 눈을 뜨는 순간 처음으로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순간 병사는 무슨 말을 했으며 의사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이것이 기자가 취재한 문제점이었습니다. 허나 짧은 시간이었어도 기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사의 핏줄로 흘러든 육친의 조, 끝없이 오고 가는 참된 사랑. 그것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과 의사의 정성이라는 일반의 의미를 초월한
우리 사회의 밑뿌리를 이루는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사상 감정이었습니다. 김철혁이라고 부르는 19살의 애절문 병사가 여기 황해북도 종합병원에 이송된 것은 지난 6월 하순이었습니다. 외상성 백내장애, 전기상에 의한 뇌신경 및 시신경 장애, 두 눈을 살릴 까망이 없다. 안타깝고 괴로운 의학적 결론에 이어 의사들의 가슴을 마구 쥐어뜯는 목소리들이 울렸습니다. 이제 19살. 너무나도 애절문 생에서 두 눈을 잃다니. 병사의 생명과도 같은 군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두 눈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게 될 부모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그때 모두가 옥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병원 일꾼들은 말했습니다. 김명월 선생님을 비롯한 의료 일꾼들로 치료진이 무어지고 집중적인 서생치료가 진행됐습니다. 김명월 선생님의 30여 년 의사 경력에서 김철혁 병사는 1만 950번째로 되는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때 심정에 대해서 김명월 선생님은 제일 긴장한 순간이었다고. 왜냐하면 바로 그 환자가 군복을 입은 병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화손군이의 자세로 수술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를 지켜본 것은 단순히 병원의 의사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 온 부대의 군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병사의 눈 수술을 가생한 모의 수술만도 10여 차례. (6월 28일) 오른쪽 눈에 대한 첫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90분이라는 적인장의 시간 속에 진행한 인공수정체 이식 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 김명월 선생님과 의료 집단은 1차 수술로부터 한두 달이 지나야 2차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기존 관리를 깨뜨리고 14일 만에 왼쪽 눈에 대한 2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병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과 정, 그지없이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을 새겨안았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를 공기처럼 꽉 에워싼 어머니 저곡의 은혜로운 품을 느꼈고, 친부모의 육신적인 정과 동지들의 무한한 인간애를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병사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김철혁 병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설 때까지의 그 하많은 이야기들을 기자는 한 권의 취재 수첩으로는 미처 담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내장감으로 쓰려고 모아두었던 많은 자금으로 병사의 용량 개선을 위해서 2,000여 점의 의약품들과 보약들을 마련해준 김명월 선생님을 비롯한 200여 명의 의사 간호원들 중에서 기자가 만나본 사람들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리덕성 기자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하나와 같은 목소리를
감동 깊이 들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하시면 우리 당의 붉은 복원 전사들의 양심과 헌신, 행복과 보람이 웅축된 참으로 뜻이 깊은 말이었습니다. 고향의 부모님들과 부대의 전우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김철혁 병사는 기자에게 자기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판교군 양지만리 심심산골입니다. 김명월 선생님과 병원의 일꾼 동지들은 평범한 농장원의 아들인 저 때문에 수십 밤을 지새우며 마음수시였습니다. 병원 원장 선생님은 환갑상에 차렸던 음식상을 저에게 통째로 안겨주었고, 작업당 비서동지는 많은 의약품과 산꿀도 가져왔습니다. 가나원 누나들은 저의 눈과 팔다리가 되어주었고, 신여명 일꾼 어머니들도 저의 친혈육이 되어주었습니다. 도당면의 비서동지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기억력을 되살려주려고 공부도 시키고,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어디 가나 내 고향이었고 누구나 부모 형제였습니다. 어디 가나 내 고향이었고 누구나 부모 형제였습니다. 정말 옳은 말이고 참으로 좋은 말이라고. 이런 말은 우리 사회, 우리 제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기자는 자기의 격정을 터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황해북도 종합병원 의료 일꾼들과 함께 병사의 름름한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를 받드는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 속에 잊지 못할 그 110여 일간, 조국의 귀중함과 인민의 귀중함, 군민일치의 화원 속에서 나날이 굳세어지는 군민 대단결의 힘을 온몸으로 세교하는 병사의 모습과, 그리고 전어가에 빛나는 병사의 그 밝은 눈동자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내가 새동산에 그냥 있었어야 하는 건데. 너처럼 저만 살겠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놈은 꼭 망한다는 걸 똑똑히 알라. 이젠 난 망했구나. 통신감시 초소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최고사령부의 지휘통신이 저 무드봉에서 순간이나마 두절된다면. 옳게 봤어.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 독립초소를 내오기로. 그렇습니까? 자, 정시현 동지, 거기에 절 보내주십시오.
노동신문은 일면이 사회주의 조냐마다에서 련이어 울리는 승리의 개가 이런 표지 아래 함경북도에서 10월 중에 국가 알곡 수매를 결속한 소식과 평안북도에서 관계 체계의 도구로 높은 알곡 소출을 기록한 소식, 그리고 강원도, 함경남도, 평송시의 농장들에서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결산 분배를 진행한 소식과 어디서나 들려오는 농업 근로자들의 신심에 넘친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일면에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문제 없다 이런 제목으로 뜻깊은 올해의 풍요한 가을과 더불어 사회주의 농촌에 약동하는 진흥의 새 기운, 새 숨결을 가슴 벅차게 체감하며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최룡해 위원장이 평양시 안의 경고급 공장들을 현지로 위한 소식과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따지키스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한 소식, 그리고 모든 단위와 일꾼들이 직능을 바로 세우고 직능대로 일하는 기풍을 확립할 때 대해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당원들의 당 생활 지도를 혁명가업 수행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혁명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강원도 지방건설건재관리국 초급당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 당 조직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정성운동의 불길 속에 태어난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실명당했던 인민군 군의를 회복시킨 황해북도 종합병원 일꾼들과 의사, 간호원들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3돌세 즈음에서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 성원들이 련영성 심양시 항미원조 열사릉원과 단동시 항미원조 기념탑에 화환들을 진정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전국 음양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연구 토론회가 진행된 소식과 남포시 항공구락부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 그리고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 전시회 2023이 폐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과학적인 지도로 혁신과 발전을 담보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10대 최우수 기업의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김책 차감기 공장에서 10년 내 최고 실적을 기록한 소식과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에서 월도 간석지 조유지 제방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산림 부문에서 산불 방지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식과 황해북도 농촌격리위원회 은종축산농장에서 집짐승의 겨울 나이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제11차 전국대학과학연구 성과전시회와 전국대학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전시회를 보고 쓴 기사와 제17차 전국보건일군 정성경험토론회가 11월 초에 향산군에서 진행되게 된다는 소식, 그리고 쏘가리 기르기에 유리한 연풍어를 소개한 기사를 비롯한 여러 건의 소식과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중국 국방부 보도대변인이 25일 미 국방성이 2023년 중국의 군사 및 안전발전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규탄하면서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최대 파괴자라고 강조한 소식과 유엔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가 중동 지역의 비극적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한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서로 돕고 이끌며 다같이 전진하고 최룡해 위원장이 평양시 안의 경고급 공장들을 현지로 위한 소식과 경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농업 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시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영상한 모자이크 뷰화를 평안북도의 여러 단위에 정정히 모신 소식. 지도 능력은 이 위원회 일꾼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는 데 대해 쓴 글, 그리고 평안남도 인민위원회에서 철도 지원 사업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인민사랑의 전설이 꽃펴난 영광의 땅에 풍년자랑 넘친다 이런 제목으로 은파군 대청농장을 찾아서 쓴 기사를 싣고 함흥버섯공장에서 버섯 생산을 연중 중단 없이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는 소식과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애국심과 숭고한 국민적 자각을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라 우리약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올해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데 여러 건의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능력의 한계에 부단히 도전해야 높이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제목. 응된 사문경제정보기술사 개발집단의 사업을 놓고 쓴 기사와 남포시 항공구락부 준공식이 진행된 서식을 비롯한 여러 건의 서식을 싣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은 날을 맞으며 쓴 기사와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극도에 달한 반인민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진면모에 대해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대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